사망. 자, 앞 시간에 전시 특례 들어와가지고 국방부 장관 특례 조치사항하고, 그 다음에 병무청장. 이번에는 누구죠? 네, 지방병무청장입니다. 수행군 부대장으로 나왔었거든요. 얼마나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어요. 수행군 부대장이 여기 왜 튀어나와, 도대체. 73회 때. 자, 병무지청장 포함입니다.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전시 업무를, 다음 각호에 있는 1호부터 5호까지에 있는 전시 업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 또는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및 시정군수구청장, 결국은 지자체장이죠. 이게 위임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다 위임해버립니다. 그 의미입니다. 위임해버립니다. 자, 1호 병판검사 통지서, 현역병 입영 통지서, 병역등록 소집 통지서, 전시근로 소집 통지서, 통지서 교부하고 교부 결과의 통보. 그 다음에 6호 현역 판정검사 동료, 현역병 입영, 병역등록 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 동료. 3호 병판검사, 현역병 입영, 그 다음에 병역등록 소집 및 전시근로 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 또는 색출, 단속의 지원. 그 다음에 4호 병역동원에 따른 차량, 급식 및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 이게 이제 코드가 있거든요. 병동급수차. 병역동원에 따른 차량, 급식, 수용시설에 대한 지원. 5호 그 밖에 병력 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의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이런 것들은 지방병무청장이 누구에게? 지자체장에게 위임합니다. 됐죠? 네.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시 특례 사항이 아니고 위임한다는 겁니다. 됐죠? 사망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은 거주지 이동 등 병역 의무자의 신상 변동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크게 관여는 모르겠어요. 시도지사는 또 여기에는 또 빠져있죠. 시도지사에게 이런 것들을 위임한다. 그러니까 시도지사, 여기는 시도지사가 들어가 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사항에는 또 보면은 특별시장, 또 뭐죠? 광역시장, 그 다음에 뭐 도지사 이런 게 빠져 있어요. 근데 굳이 그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통보하는 것, 신상변동 사항을 통보하는 거는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은 빠져있다. 그 정도만 있다. 5항. 자, 보세요. 시도지사. 자, 사망 4호만 해당합니다. 4호가 뭐죠? 병동급수차. 시도지사에서 사망 4호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시 업무를 전담하는 병무 담당 직원을 두는데 평시부터 임명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이것도 또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사망 4호만 해당된다 그래갖고 그러면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시도지사는 4호만 해당되는 거구나, 4호만 위임받아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하는 거예요. 1호부터 5호까지. 근데 병무 담당 직원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4호만 딱 해당되더라도 4호만 해당되면은 병무 담당 직원을 둬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시죠? 예. 근데 시장군수구청장은 4호만이 아니더라도 둬야 된다는 거고. 6항 지방병무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부터 실시해야 됩니다. 7항 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 담당 직원은 6항에 따른 전시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병무 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8항 주어가 병무청장으로 되겠습니다. 지방병무청장 아니에요. 7항에 따른 병무 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누가 한다? 병무청장.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9항 73회 때 나왔던 문장이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 업무 수행 및 병무 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10항 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절차, 7항에 따른 교육 이수 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시행령이 나오는 거죠. 전시특례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169조 전시특례. 이러한 국방부 장관이나 병무청장, 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법 제83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전시특례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으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전시특례 조치를 하려면은 국방부 장관이든 병무청장이든 그거에 대한 사항들을 공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2항, 법 제83조 2항 1호에 따라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송달의 공고방법으로 가름하려는 경우에는 이거 아까 누가 하는 거였죠? 이거는 병무청장 맞죠? 병장. 네. 그 경우에는 다음 각호 방법을 따르는데 병력 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등을 공고 내용에다가 포함해야 됩니다. 1호,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2차례 이상의 공고. 국영 또는 공영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2개 이상이 아니고 뭐죠?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일동 일민. 저번에 한번 병역동원 소집 그거 공부할 때 일동 일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중에서 일민 요거는 전시특례에 나올 겁니다. 그게 요겁니다. 1개, 2개가 아니고 1개 이상의 민영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을 통한 한 차례가 아니고 2차례 이상의 공고. 자, 사망은 또 다시 국방부 장관의 전시특례에 대한 내용을 또 이게 추가 또는 구체적으로 푼 겁니다.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 훈련 소집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 소집 대상자를 법 제46조에 따른 병력동원 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군부대장은 지체 없이 그 명부를 관할 지병장, 지청장 포함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사항, 국방부 장관은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장관. 법 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 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 아까 국방부 장관 특례 조치 여기 나와 있었죠? 그 할 때에는 제가 그때도 한번 언급했어요. 경소회장에게 각각 협의해야 됩니다. 5항, 법 제83조 2항 3호 및 4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체, 전산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 정지, 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복무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려해가지고 우선순위 고려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동시에 한꺼번에 확 하는 게 아닙니다. 6항 법 제83조 2항 7호에 따라 병역 의무자가 거주지 이동 신고 등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증, 전역증 등 병역관계의 증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7항은 주어가 뭐죠? 병무청장입니다. 병무청장 전시특례 조치 사항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위의 것들은 다 뭐죠? 국방부 장관께 있었죠. 자,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 3, 1항, 2형 9조 1항, 21조 1항, 및 155조의 2, 제3항에 따른 입영 판정검사, 병판검사, 재병력 판정검사, 혈병 입영 확인 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달 기간 또는 교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병무청장. 통지서의 교부 기간, 송달 기간 이런 걸로 단축하는 것은 병무청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페이지 8항입니다. 법 83조 6항에 따른 전시 업무 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아까 이거 법무 담당 직원이 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하 2조에서는 전시 업무 교육이라 합니다. 다음 각호사항에 대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전폭으로 실시합니다. 1호 83조 3항 각호 전시 업무, 전시 위임 업무라 합니다. 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들, 그 다음에 2호 전시 위임 업무의 내용 및 수행 절차, 3호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무청장 아니죠. 지방병무청장이 전시 위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입니다. 9항 법 제83조 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 담당 직원, 가로 이하 2조에서 병무 담당 직원이랍니다. 은 전시 업무 교육을 매년 몇 시간? 3시간 이상. 매년입니다. 통틀어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리죠.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10항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주어 조심하시고, 고항에 따른 이수시간 이상 전시 업무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시 업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됩니다. 11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83조 7항에 따라 소속 병무 담당 직원이 전시 업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시 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적기에 안내하고 집합교육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다음, 자 12호 또 주어가 지방병무청장이 아니고 병무청장으로 나옵니다. 83조 8항에 따라 병무 담당 직원의 전시 업무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점검은 누가 한다? 병무청장. 연 1회 정기 점검이다 보니까 연 1회 이상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연 1회 예.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3항 8항부터 1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 업무 교육의 내용, 방법, 절차, 전시 업무 교육 이수 및 그 점검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자, 시행규칙은 잠깐만 일부만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전시 의무 분야 등 예비역 장교 등의 편입 1항 병무청장은 법 제83조 1항 3호, 6호, 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에 편입시킨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자 명부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병무청장 및 각군 총장에게 둘 다 송부해야 됩니다. 자, 2항은 생략하고요. 요거는 보겠습니다. 시행규칙 121조 전시 거주지 이동 신고 지방행정관서의장. 자, 주어 행정관서의장이라는 거예요. 생뚱맞게 갑자기 뭐 행정관서의장.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83조 2항 7호에 따른 즉 거주지 이동 신고 기간 이내 7일 이내죠. 법 69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병역 의무자의 병역증, 전역증,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에 의하여 병역사항을 확인해서 그 사실을 누구에게? 지방병무청장에게. 이게 71대 때 병무청장으로 해갖고 한번 나왔어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시행규칙 문장인데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 경우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 거주지 지방행정관서장에게 병역사항을 조회하거나 병역관계 서류의 이송을 요구해야 된다. 이 병무청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장을 봐도. 몰라도 공부 안 했더라도 지방행정관서장이잖아요. 지방병무청장하고 연결 짓는 게 맞죠. 자, 법 제 83조에서 병역증, 전역증 소지 의무. 전사동이 선포되면 병역 의무자는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3조의 2)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줄여서 병사위. 병무사위.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 1항. 자, 이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는 평시에는 안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 84조부터 89조 조항 나오는데 이거 다 벌칙에 나와 있는 조항들이에요. 벌칙에 나와 있는 조항에 규정된 죄를 지은 병역 기피자, 행방불명자, 그 밖에 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단속 등에 관련된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병무청에는 중앙 병사위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특별자치도 여기에 특별자치시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특별자치시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여기 세종특별자치시. 근데 지금은 뭐 특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병무청이 어디 있죠? 병무청. 예? 지방병무청 말고 병무청. 대전에 있지 않나요? 예? 세종에 있나? 네.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 써있다시피 병행해서 자 중앙에서 병행한 수 있다라는 확실한 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세종시가 빠져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뭐냐면은 이걸 갑자기 특자신으로 집어여가지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트렌드로는. 근데 이걸 왜 강조를 하냐면은 이 문장 그대로 맞는 문장으로 했는데 특자시가 빠져있네 하고 나만 그러면 안 된다고 뜻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특자시가 빠져있다. 그것만 주의하십시오.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예. 근데 시험은 정작 여기 나왔어요. 1호부터 6호까지.
뭐 가로형으로 나오든 뭐 이걸 바꿔서 나오든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자, 1호 병역 기피 및 연탈 행위의 예방과 단속 기면 예단. 여기 빨간색인가요? 예,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이게 코드 뜻입니다. 기면 예단. 2호 병역 의무자 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행조처. 3호 전산요원의 편입 또는 복무 의무 위반 등의 단속 및 점검 편복 단점. 4호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등의 단속 및 지원 보복 단지. 5호 병역 의무와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가주. 6호 그 밖에 병무사범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항 예단. 그래서 기면예단, 행조처, 편복단점, 보복단지, 그 다음에 가주예단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입에 쫙쫙 들라붙어. 다 외우셨어요? 이거 말씀. 예. 외웠다기보다는 눈에 익힌 겁니다. 근데 이게 67회 때입니다. 이게 기출돼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이게 코드로 돼 있는 거, 출제위원들도 코드로 공부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갖고 한번 맛 좀 먹일까? 이래가지고 주민등록을 주거 여부 이런 식으로 바꿨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막 급하니까 그만 코드만 치우고 막 답 체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어. 주거 여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얘기. 근데 이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자, 2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회장 또는 고용주, 국지고조, 공공단체장은 없습니다. 이게 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됩니다. 3항 1항에 따른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뭘로 돼 있죠? 대통령이.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는 거예요. 시행. 우리가 공부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나오는 거예요. 시행령 169조의 2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구성 1항 법 83조의 2 1항에 따른 중앙. 자,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병사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 2, 6, 1, 2, 10 중앙이니까 1, 2, 10 부위원장 2명, 위원 10명 중앙 병사위는 1, 2, 10 이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병무청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 되면 위원은 국회 사무처, 법원 행정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세청 및 병무청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바로 이에 상응하는 특정직, 별정직 공무원까지 포함 중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명. 그 몇 명이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9명이죠? 네, 9명. 그 다음에 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 민간위원이죠? 요거는 1명. 여긴 2명이 아니에요. 1명. 네. 똑같이 다, 기관별로 다 1명씩이에요. 그래서 10명, 10명. 네. 그래서 중앙병사위는 1, 2, 10. 위원장은 병무청장. 부위원장은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코드 이게 말씀드리고 가야 되나? 네. 외국 법행 경국병 311. 네. 외국 법행. 지금은 안 맞죠. 경국병,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311. 외국 법행 경국병 311. 예전에 뭐 이거 갖고도 뭐 학원가에 모의고사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국회 사무처를 국방부로 바꿔. 와, 막 그러죠, 나는. 그것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자, 그 다음 2항, 이거 72회 때 나왔던 겁니다. 83조 2 제1항에 따른 지방병사위.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 126입니다. 부위원장 2명, 위원 6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아닙니다. 중앙병사위의 위원장은 병무청장인데 지방병사위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아니고 누구죠? 시도지사입니다. 이걸 갖고 장난쳤어요. 시도지사가 되는 거고 부위원장이 지방병무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 아까 중앙병사위는 병무청 차장. 그 다음에 누구였죠? 형사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좀 다르죠? 예. 근데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데 서대부 인수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대전이 아닙니다. 대구입니다. 예. 여기에는 2차장 검사가 있는 차장검사가 아니고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인데 서대부 인수는 2차장 검사입니다. 이거하고도 장난을 쳐요. 옛날에. 지금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부위원장들이었죠. 위원들 보겠습니다. 1호 지방법원장. 자,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상급 공무원입니다. 자, 근데 서울특별시 지방병사위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입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상급 공무원. 근데 제주도 병사위는 3급 또는 4급입니다. 여기는 인구수가 좀 작아서 2급, 3급이 아니고 3급, 4급까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호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호 시도경찰청 수사담당부장, 형사부장 아닙니다. 수사담당부장. 형사부장은 아까 대검찰청 형사부장은 중앙병사위의 부위원장이었죠. 자, 시도경찰청 수사담당부장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차장. 자, 4호. 자, 2호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4호는 위원장이 관할 지방병무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명. 5호는 마찬가지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 예방 및 단속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여기는 2명. 1명이 아닙니다.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위원장이 누구예요? 시도지사입니다. 똑같은 말 아닌가? 아무튼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행령 169조 3 병무사위의 운영입니다. 1항 중앙병사위, 지방병사위 각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장은 각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는데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위원회,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었죠.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아니고 뭐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뭐 예비군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위원으로 하잖아요. 맞죠? 여기는 부위원장이라는 말이 없어서 여기는 병사위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위원이라 너무 틀린 겁니다. 3항 각 위원회 회의는 제적인은 과반수로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인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과반수죠. 4항 이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각 위원회 위원장이 정합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병무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요. 왜 각 위원회 운영 이렇게 나온 거 병무청장 이게 많잖아요. 근데 요거만큼은 전사동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 그만큼 좀 무게가 있잖아요. 무겁잖아. 그래서 각 위원회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 운영도 병무청장으로 안 돼 있고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위원장이 정하는 겁니다. 됐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이게 단속반입니다. 단속반. 조사반하고 단속반하고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자, 단속반은, 병무사범 단속반은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만 움직이는 겁니다. 맞죠? 1항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중앙은 없습니다. 지방 병사위원회에 병무사범 조사반이 아니고 단속반을 편성 및 운영합니다. 2항 병무사범 단속반은 지방검찰청 지청 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를 하며 단원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 공무원 몇 급 없습니다. 여기는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서 실시합니다. 그냥 막 잡으러 다니는 것 같아. 사망, 병무사원 단속반의 편성,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요거는 또 병무청장이 정합니다. 됐죠? 예,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는 벌칙입니다. 네, 벌칙. 벌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 정독 개념으로 안 합니다. 그냥 주요 핵심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벌칙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원문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 많이 푸시고 이 교재 맨 마지막 참고 자료하고 딱 한 페이지 나오는 거 있죠? 요거 이렇게 표로 돼 있는 거 요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자, 97조 전시와 관련되어 있는 전시 때의 형의 가중에 대한 조항이고요. 자,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는 이 해당 여기 병역법에 나와 있는 벌칙의 그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한 어떤 형의 기간 중에서 장기에, 단기가 아닙니다. 장기에 2분의 1 가중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1년 1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근데 전사동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장기에 2분의 1을 플러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5년에 2분의 1이면 2년 6개월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7년 6개월의 가중을 하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다만 전사동이 선포된 경우에 88조 1항 본문 이게 입영 등 뭐 이렇게 입영하라는 그 날짜 그 약속된 그 기한 내에 안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2분의 1이고 필요 없다. 뭐죠? 7년. 예. 입영 소집 뭐 이런 거에 대한 벌칙은 그냥 7년으로 딱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포상금 요거는 보시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태료도 이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하나 세부 사장. 자, 그다음에 84조는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에 대한 조항 벌칙이에요. 이 76회 때 상항형으로 나왔었고 77회 때는 가로형으로 나왔었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입니다. 근데 이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죠?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불입니다. 벌금 또는 불임. 200벌구죠. 자, 여러분들 이거 벌칙도 숫자만 외우시면 안 돼요. 이하, 벌금이냐, 불유냐, 과료냐, 과태료냐 이런 것까지 다 아울러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지서 수령, 거부 및 전달 의무의 태만이 있는데 자, 병역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이거는 본인입니다. 병역 의무자 본인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거부, 내가 수령하는 걸 거부해. 그럴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기피 감면 목적으로 도망, 횡방, 신체 손상, 속임수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병판 검사라 같은 뭐 신체 검사 같은 것들 이거 뭐죠? 대리에서 받은 건 더 괘씸죄야. 더 괘씸한 거야 이거는. 안 받으러 가는 것보다 맞죠? 그래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안 한 사람들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대리가 더 세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병역 의무 기피하거나 뭐 이런 것들 막
공유하고, 야, 손가락은 요렇게 자르면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깃방망이를 한 대, 두 대, 요쪽 부분을 갈기면은 여기 안 들려. 그러면은 면제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까 공부했잖아. 맞죠? 그 위반한 거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죠. 예. 입영 등의 기피 벌칙 조항이고요. 약속된 날짜에 안 들어오면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 날짜를 딱 이렇게 정해놨죠. 병역 입영은 3일이네. 3일이죠, 3일. 그 다음에 사회복무원, 대체복무원도 3일. 군사교육도 다 3일입니다. 근데 병력동 소집, 전시근로 소집은 3일이 아니고 며칠이죠? 2일입니다. 전사동이잖아요. 빨리 들어가야지. 그래서 2일. 나머지는 3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서조항 볼게요. 전시근로 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 전시근로 소집 점검이죠. 훈련통지서하고 비슷한 거죠, 맞죠?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등 제정된 일시에 점검에 안 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됐죠? 예. 근데 전사동이다. 근데 요 88조에 해당되는 예. 죄를 범했다. 어떻게 되죠? 전사동일 때에는 7년입니다. 7년. 장기의 2분의 1이 아니고요. 이해가시죠? 아까 설명드렸잖아. 예. 그 다음에 요거 2항 예. 입영 소집 대리한 더 개심죄예요. 그래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마찬가지 전시근로 소집 점검 통지서 받고 그다음에 그 받으러 가야 되는데 대리로 보낸 거야. 그러면은 안 들어가는 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잖아요. 맞죠? 대리는 네, 1년. 그다음에 대체역 관련되어 있는 서류 거짓으로 작성, 제출, 진술 이런 것들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사복요원, 예체, 대체복무용, 대리 복무 1년에서 3년. 자, 그 다음에 89조의 복무이탈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다음 각부 언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몇 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 8일 이상, 통틀어 8일 이상. 8일 이상. 8일 이상. 공중방역 수의사도 8일 이상입니다. 벌칙에는 공중방역 수의사도 8일 이상, 이탈하거나 업무 안 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8일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수의사, 그 공중방역 수의사 그 부분에 가면은 편입 취소 사유라고 나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또 이게 없어. 벌칙은 있어요. 전산요원, 마찬가지. 8일 이상. 그 다음에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거는 날짜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은 이 벌칙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됐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9조의 3, 사회복무원 복무 의무 위반.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경고 처분 받는 거 있잖아요. 사회 경고 처분 받았을 때는 벌칙 들어가고 2회짜리 있고 1회짜리 있고 막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3회짜리도 있고. 1호. 다른 사람 33조 2항 6호가 다른 사람의 정보 검색 및 열람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거 2회 이상 경고 처분 받으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거 2회. 그 다음에 2호. 뭐죠? 선체거구형 그거 있잖아요. 선체거구형. 이해가시죠? 그거 기억나시죠? 이해가시는 게 아니고 이거 이해할 필요도 없어. 선체거구형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왜 반응이 없어? 아닙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1차 근정가형성. 재수생들하고 역시, 예. 근정가형성 얘기하는 거죠. 맞죠? 다 표정이 이상하시더라고. 예. 이상하시니까 안심이 되네요.
예, 근정가행성. 근데 자신있게 말씀하십시오. 근정가행성 있잖아요. 예, 근무 태만, 방해, 그거 있잖아요. 폭력 하고. 그거, 사회, 공고처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근데, 요거죠. 다만, 단서조항. 거기에 근정가행성에, 여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행위, 가혹행위가, 요게, 만약에 거기에 경고사항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요거는 사회 경고처분이 아니고, 3회가, 이게 포함돼서 3회만 받더라도, 경고처분 받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때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여기 3호는 이제 출조위. 출근 무단 출근 안 하고 무단으로 조퇴 뿌리고 도망가고 마는 거. 예. 그거는 8회 경고 처분이고, 예. 출조위는 8회 경고 처분 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예체. 33조의 12개 예체하고 관련된 조항들이거든요. 예체에 여기에 8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8호 가서 보면은 출조위가 없고 다 삭제되어 있어요. 출조위 자체가 없어요. 삭제돼 버렸어. 그래서 예체는 해당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 조항을 찾아 들어가면은 삭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것도 같이 지워줘야 되는데, 아마 모르는가 봐. 깊은 뜻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4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예체 요원 그거죠. 예, 채용 요원 결국에는 예술보다는 체육 관련되어 있는 거. 공익공무 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허위로 그거는 경고 1회만 받더라도 한 번만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여기 몇 회 경고 이게 없잖아요. 1호는 2회 이상, 2호는 4회 이상, 3호는 8회 이상, 4호는 없잖아요. 이거는 한 번만 경고 처분을 받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하고 이런 거 5년 5천. 그 다음 병역동원 훈련 소집 기피. 이게 이번 시험에 가로로 쫙 전부 다 이거 가로로 나왔어. 77회 때 나왔네. 그래서 병역동원 훈련이죠. 예, 입영 안 하고 점검 안 하고 이런 것들. 예비군 대체복무 대체복무 요원으로 마친 사람들 예비군 대체복무 마찬가지. 이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 그 다음에 2호 같은 경우는 대리예요. 대리. 훈련 대리. 여러분 그 영화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그거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옛날 박중훈이가 주연으로 나왔던 돈을 갖고 튀어란가? 코믹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박중훈이가 이제 어떤 역할이었냐면은 예비군 훈련 있잖아요. 이거 대리로 갔다가 대리로 자기가 이제 훈련 동참하고 끝나면 이제 전화해. 그 해당자한테 전화해가지고 훈련 끝났다고 통지서 이렇게 보내드린다 그러면은 얼마 입금시켜주고 막 그 직장이 그 영화에 나왔었어요. 사기 가는데 우와 백발백중이야. 맨날 이거만 가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 대리로. 그래서 대리로 가는 거는 더 크다. 맞죠? 참석 안 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1년 1천인데 2년 이하의 징역 들어갑니다. 벌금도 없어. 더 세죠? 맞죠? 예비군 대체복무. 그래서 1항, 2항, 2조항이 이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90조의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의 복무 의무 위반입니다.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과료까지 나옵니다. 과태료 아닙니다. 과료. 이근정지 코드로. 예비군 대체복무라는 게 뭡니까? 예비군 대체복무 소집됐다는 게 그러니까 그거 저도 이거 직접 현장을 보지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대체복무 요원으로 대체복무 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애들 있지 않습니까? 얘들이 예비군 훈련도 총을 들고 가야 되니까
얘네들이 예비군 훈련을 안 받는, 그렇다고 얘네들 뭐 특혜도 아니고, 예비군 훈련 안 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군 대체 복무, 예비군 훈련 대체를 홍보를 해라. 예, 아마도 교도소 같은데, 이제 전시되면, 전사동 선포되면 교도소 엄청 민감하잖아요. 이게 증원돼가지고 거기서 아마 그 요원으로 아마 하는 겁니다. 예비군은 대신하는 거죠. 예비군 훈련을 예비군 대체 말 그대로예요. 예비군 너 총 못 들고 하니까 못 하니까 예비군 대체해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 복무 요원들 예비군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이 대체액이 법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서 별로 언급이 안 되고 네. 그런 것만 딱. 네, 맞습니다. 그건 대체역에 관한 법률에서 다.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니까 공부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이근 정지, 복무 이탈, 근무장소 이탈, 근무방해, 근무태만. 근데 이 근무태만, 근무방해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경고성의 어떤 경고 아닙니다. 요거 경고 몇 회 처분 이런 게 아니고 예 벌칙입니다. 그다음에 조직적인 정치운동, 이근 정지, 지연. 이 내용 보면은 얼핏 보면은 우리 그 나오잖아요. 근정가형성. 그거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이거 경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인데 예. 허위 증명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그 다음에 뭐 대체역 관련된 허위 증명서 이런 것들도 똑같죠? 1년 10년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자, 근데 이항은 좀 달라요. 대체역 허위 그거는 위에는 뭐냐면은 다 전문가들이에요. 약간 특정 얘네들 이거가 장난치면은 세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죠. 공무원, 의사, 치과의사. 네. 근데 이항 요거는 증인 및 참고인 등으로 내가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친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른 사람 대체역 편입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렇게 했다. 그거는 1년 10년이 아니고 1년 이상 15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이에요. 153. 자, 그 다음에 92조 전문용어의 편입 및 공무 의무 위반. 사촌 이내 혈적 이거 하면 안 되죠. 맞죠? 네. 그럴 경우에는 고용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2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고용주 급기금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전시근로 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요게 키죠. 요거 관련해 갖고 부정한 행위인 거는 이거는 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시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무거워요. 3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사망 경력 지정업체장이 청탁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뭐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이 없습니다. 병역 지정업체장은 사장이잖아요. 돈 많어. 벌금 때려도 꼼짝도 안 해요. 얘네들은 돈 많기 때문에 5천만 원 벌금? 껌값인데 뭐 내 일주일 용돈인데 뭐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벌금 자체가 없어요. 넌 징역 살아 임마. 근데 상황은 다르죠. 아닌 사람 지정업체장이 아닌 사람은 월급쟁이잖아. 얘네들은 벌금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들어가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익을 제공한 사람.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청탁한 그 사람이죠. 내가 이게 돈을 준 사람. 요것들도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여기에서 관련되어 있는 재산, 뭐 금품 이거 다 몰수. 자, 그 다음에 92조의 공공단체장, 사회복지시설장이 사회복무요원을 데리고 있는데 공인 목적 외에 분야에 내 비서를 시킨 거예요. 개인 비서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93조 고용금지 및 복직보장 위반. 고용주가 병역 의무를 위반한, 안 한 사람, 뭐, 이게 위반한 사람, 요 사람들을 채용하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퇴직시켜야 되잖아. 근데 계속 데리고 있거나 채용시킨 거야. 그럴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고용주. 예. 병역 의무 끝나면 복학, 복직. 이거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걸 거부한 거야. 그럴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6개월 이하의 징역, 200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고용주가 예. 공무원 기간을 실제 근무 기간을 산정하도록 법령에 나와 있는데 안 해. 그 다음에 뭐 관련해가지고 불리한 처우를 했어. 그러면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병역동원 소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예. 뭐 훈련도 들어가 있겠죠. 불리한 처우를 하면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거 예비문법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입니다. 출첵이 BP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 안 받고 나가거나 나가서 살고 있거나 그러면 바로 전시특례죠. 전시특례에서 들어오라 그랬는데 귀국 안 해. 출첵 기존 네, 그거는 5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요게 5년 이하 읽어가지고 저기 뭐야 71회 때 10년으로 바꿔서 나왔을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아까 놓쳤다. 요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요게 이번 시험에 이렇게 가로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2항 예. 아 이건 했고 아닌데? 아 아니구나. 자 이거는 깊이 감면받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1항은. 근데 이거는 뭐죠? 그런 목적은 아니고 네. 70조에 나온 국외여행 허가 조항을 어긴 사람들. 그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됐죠? 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1항 전문용무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을 관리하는 병역지정업체장. 근데 여기서는 고용주는 또 제임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문용무요원을 의무복무 중인 사람을 해당 분야 복무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산업기능요원은 아닙니다. 여기는 또 전문용무요원만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원면도 통보를 안 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경우에는 뭐죠?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좀 세죠? 복무기관장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용주가 네. 자료 제출 요구라든지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1,000만원 네, 다시 2천만원 과태료가 있고요. 1,000만원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 300. 그 다음에 100만원. 세대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된 병역 의무부가 통지서를 병역 의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는 이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본인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다. 본인이. 그거는 6개월 이하의 징역 500이었죠. 근데 이거는 본인이 아니고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묵힌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이거 알 필요는 없는데 예전에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본인이든 뭐든 이렇게 구분을 안 해놓고 6개월 100인가? 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간 거야. 야, 나는 당사자도 아니고 깜빡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유가 있었겠죠. 안 했는데 그걸 과태료도 아니고 징역 벌금 이거는 꺼이잖아요. 전가가 남잖아. 이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그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은 세대주 등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예, 조금 완화시켜 준 거죠.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양벌 규정, 고용주, 병역지정업체장,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장, 복지공사, 법인 의무에 관해서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도, 그 당사자 말고 그 법인도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나름 노력을 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벌칙 부분은 좀 알아보고 왔는데 결국에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 품어놨어요. 여기다가 참고 자료. 그래서 먼저 표를 먼저 보고 표에는 이제 징집, 소집 등의 의무 관련 훈련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병판검사 본인 6개월, 대리 1년에서 3년. 대리가 더 세요. 이거는 진짜 개심죄야. 맞죠? 그 다음에 입영하고 소집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 평상시에 3일. 그 다음에 아까 병역 동안 전시근로 소집. 이거는 전사동이잖아요. 이거는 2일. 훈련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는 뭐 며칠 이나가 없잖아요. 안 들어가거나 대리로 가나. 전시근로 소집은 동원훈련 예비군 대체복무의 절반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죠? 딱 절반이잖아. 2분의 1. 그래서 이 표를 먼저 이렇게 쭉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병역 의무와 관련 벌칙을 제일 센 거부터 뭐 1년, 10년, 5년, 3년, 2년,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은 병역 지정업체장이라든지 고용주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그런 벌칙들 쭉. 그 다음에 과태료. 적당히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까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립니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뭘 말씀드리냐면은, 벌칙이라든지 이런 거, 저번에 병역법에 나와 있는 날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별도로 시간 내가지고, 어디, 저런 거 같이 막 써놓고, 실장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거 많이 했거든요. 이거 써놓고 안 봐. 안 본다니까. 이거 막 정리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이렇게 다 정리해놨잖아요. 요거를 또 이렇게 막 손으로 쓰면서 막 날짜 뭐 외우고, 한 2시간 걸쳐가지고 막 이거 막 외우는데 막 한 3시간 일하고 막 한 반나절 걸쳐가지고 공부하거든요. 그 다음날 되면 다 까먹어. 그럼 결국에 이거는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우리 PPT 문제 그걸 계속 접해갖고 반복적으로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출퇴근 공부하고 등 하굣길에 내가 만약에 도보로 간다. 그럼 한 5분, 집에까지 가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더라. 그럼 그때 그냥, 만약에 처음에는 이게 머리 연상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한 장이잖아. 이거 모아찍기 축소 복사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잠들기 한 5분 전, 아니면은 뭐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한 5분,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하게 이렇게 탁 연상하고 이러면은, 뒤에 가면 다 외워져요, 이게.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별도 시간 내가지고 막 손으로 막 쓰면서 깜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다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긴 장시간 걸쳐서 병역법을 마무리를 지었고 아울러서 1단계 강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